여러분,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밤, 혹시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굳게 닫힌 다 큰 자식의 방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리라 다짐할 만큼 사랑스럽고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집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밥은 먹었는지,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혹시 내가 무언가 말을 잘못해서 기분이 상한 건 아닌지, 부모인 당신은 언제부턴가 당신이 낳은 자식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식의 취업이 늦어지면 그것이 내 무능함 탓인 것만 같고, 자식이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오면 내 가슴이 대신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심지어 다 큰 자식의 카드값을 대신 막아주거나 그들의 짜증 섞인 투정과 감정적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당신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주자. 내가 더 품어줘야지. 하지만 오늘 사유의 숲에서 우리는 이 지독하게 슬프고 기형적인 사랑의 이면을 차갑게 직면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운 죄책감과 끊임없는 희생은 자식을 위한 숭고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정서적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심리적 경계선이 무너져 서로의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자아의 융합, 엔메시먼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국의 중년 어머니들에게서 이 현상은 뼈아프게 나타납니다. 이 융합 상태에 빠진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적표로 여깁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나의 희생이 보상받는 것이고, 자식이 실패하거나 우울해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좌절을 겪고 상처를 받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독립의 과정을 부모가 견디지 못합니다.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 할 때 건강한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가 스스로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둡니다. 하지만 자아 경계가 무너진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기도 전에 달려가 돌부리를 모두 치워버립니다. 너는 상처받으면 안 돼. 네가 아프면 엄마가 미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얼핏 보면 눈물겨운 헌신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매우 잔인한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식이 스스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실패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자식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 할 때 자식은 결국 나이만 먹었을 뿐 정신적으로는 영원히 부모에게 기생하는 정서적 미숙아로 남게 됩니다. 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 볼까요? 성인이 된 자식에게 끊임없이 간섭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면서 길을 빨리는 부모들. 이들은 늘 우리 애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상황을 뒤집어 보면 아주 서늘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과연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입니까?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라는 이름표로 살아온 분들은 자식이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의 품을 떠나버리는 순간 찾아올 거대한 빈 둥지의 공허함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오직 자식을 돌보는 것에만 맞춰져 있었기에 돌볼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은연중에 자식이 영원히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구원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 나는 아직 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비틀린 존재감을 확인받고 안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고 헌신할수록 자식은 무기력해지고 당신은 우울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부모의 희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과제를 함부로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이 숨막히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제시한 가장 냉혹하고도 위대한 원칙, 과제의 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아들러는 인간관계의 모든 비극과 스트레스는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내 과제에 타인을 개입시킬 때 발생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자, 냉정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당신의 자녀가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여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우울감에 빠진 것, 무분별한 소비로 카드값을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과제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가슴으로는 부정하고 싶었던 그 진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당신 자식의 과제입니다. 자식이 짊어지고 가야 할 배낭을 부모가 대신 메고 헐떡거린다고 해서 자식의 목적지가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평생 자신의 배낭 하나 멜 근력조차 키우지 못한 채 부모의 등이 굽어가는 것만 무기력하게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피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기도하고 당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 그들의 빚을 갚아준다고 한들
당신은 결코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5. 감정적 인질극. 자식은 부모의 죄책감을 먹고 자란다. 문제는 자아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자식들이 부모의 이런 책임감과 미안함을 아주 교묘하게 무기 삼아 공격해온다는 점입니다. 다 큰 자식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가장 취약한 급소, 바로 죄책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엄마가 그때 나한테 공부하라고 압박해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내 인생 망친 건 부모님 탓도 있어. 자신의 실패와 우울, 무기력을 부모의 양육 방식 탓으로 돌리는 이 잔인한 언어폭력 앞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님은 죄인이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맞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여유롭게 품어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지원해줬더라면. 이 지독한 죄책감에 늪에 빠진 부모는 자식이 내뱉는 짜증, 분노, 패배주의를 역과 없이 받아내는 거대한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용기가 없기에 부모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로 세팅하는 가장 쉽고 비겁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난에 쩔쩔매며 또다시 지갑을 열고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춰줄 때마다 자식들은 아,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해도 통하는구나 라는 파괴적인 보상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그 끝없는 이해와 인내는 사실 자식의 의존성을 더욱 괴물처럼 키워내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방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저 차갑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과제에 불리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냉혹하게 내다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하고 고통스러운 진짜 사랑을 시작하라는 뼈아픈 주문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수십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날 때 부모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 다리로 온전히 세상에 서게 만들기 위해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온전히 견뎌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일은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봐주는 것뿐입니다. 자식이 손을 내밀며 징징거려도 기꺼이 매정한 부모가 되어 그들의 몫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어야 합니다.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 문제는 네 인생이니 네가 스스로 해결할 거라 믿어. 이 단호한 선 긋기만이 기형적으로 얽혀버린 탯줄을 끊어내고 자식을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제 굳게 닫힌 자식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 지독하고 슬픈 밤을 끝내야 합니다. 자식의 눈치를 살피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한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도, 내일 아침엔 또 무슨 반찬으로 저 아이의 기분을 달래줄까 고민하는 일도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발걸음을 돌려 화장대 거울 앞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엔 청춘을 다 바쳐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오느라 깊게 주름이 패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조금은 낯설고 지친 한 여자가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식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든든한 조연이자 헌신적인 스태프였습니다. 자식이 주인공으로 빛날 수 있다면 당신은 무대 뒤 어둠 속에서 평생 땀을 흘려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연극이 막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 무대에서 아주 명예롭고 훌륭하게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텅 빈 무대를 바라보며 허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 될 새로운 무대에 막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끊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자식은 맹렬하게 반항할 것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이제 내가 귀찮아진 거야? 부모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이날 선 비난들은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고 또다시 지독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을 반드시 축하하셔야 합니다. 의존성이 끊긴 자식이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은 그들이 비로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차가운 현실의 바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원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한없이 자애롭고 헌신적인 부모로 남아 자식을 영원한 미숙아로 만드는 것보다 자식의 자립을 위해 기꺼이 미움받고 싸가지 없는 나쁜 부모가 되어주는 편이 100번 낫습니다. 당신의 단호한 거절과 냉정함이야말로 자식이 자신의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세상과 맞서 싸우게 만들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특히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오신 수많은 어머니들께 사유의 숲이 묵직한 위로를 건넵니다. 당신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차고 넘치게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당신이 낳은 생명을 무사히 어른으로 길러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우주가 부여한 가장 거룩하고 힘든 숙제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자식의 불행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당신이 짊어져야 할 단 하나의 숭고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롯이 나 자신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싶어 안다라는 대신 당신의 입에 먼저 넣어주십시오. 자식에 꼬여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대신 당장 내일 당신을 웃게 만들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찾으십시오. 다 큰 자식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기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너무도 눈부시고 소중합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이제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자유롭게 비상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단단하고 홀가분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유의 숲이었습니다.